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한 주의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대로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5월의 첫 월요일 거래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고용지표의 견조함에 따른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애플의 호실적에 따른 기술주뿐만 아니라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장 이 영향으로 출발은 강했지만 뒷심은 좀 부족했던 하루였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사료 관련주 오름세를 보였고요. 설탕 가격의 강세에 따른 설탕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나 지난주 강한 시세를 보였던 엔터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하루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출발 강세를 보였습니다. 2,525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후 2시 들면서 강한 상승력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0.49% 상승한 2,513.21포인트로 2,510선은 올라서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각각 2,500억 원, 4,5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담았고요. 오늘 특징적인 것은 호시적 발표했던 네이버와 삼성전자 순으로 비중 크게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였고요. 7천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출발은 0.7% 오르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 그려갔고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이르게 오전 11시경부터 상승 탄력을 줄였습니다. 지난주 거래일 대비해서 0.33% 내린 842.28포인트로 하루 저점 구간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이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오늘 기관 500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 담았고요. 개인도 3거래일 만에 매수를 보였고 반면에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4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 대비 1원 40전 내리면서 1,321원 4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양시장 강했지만 후반에서는 이제 마감에서는 코스닥이 다소 아쉬웠던 하루였죠.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달달한 종목이 좀 네, 올라왔습니다. 설탕. 네, 설탕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자, 대한제당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설탕 관련주들은 사실 최근에 사료 관련주와 더불어서 굉장히 곡물 관련주로서 굉장히 변동성을 좀 많이 줬던 종목이고 개별주 시장 그리고 종목장세 시장 안에서 그나마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해줬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 흐름의 안에서 설탕 작황에 대한 문제, 사실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뭐 아르헨티나나 전체적인 다른 시장 안에서 지역 안에서 지금 작황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설탕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관련한 주도주 흐름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설탕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또 엮여져 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 곡물 협정.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와 유엔이 중재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일이 있던 게 뭐냐면 러시아의 그 국회의원과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이 또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놓고 보자면 그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또 되기도 하고요. 사실 뭐 정치적인 이슈를 제일 좋아하는 시장이 바로 또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하고 런던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곡물 관련한 품목 중에서 대두나 뭐 옥수수 아니면 이런 품목들은 거의 이제 작년에 6월달 고점을 찍고 현재까지는 바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 부분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설탕이나 아니면 사료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물 관련주들을 그리고 지금 해드린 설탕 관련주들 우리가 좀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리스크 차원에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지금 곡물 가격이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승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인해서 현재 국내 시장 안에서 설탕, 사료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뭐 금리 인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던 상황에서 아마 이런 이슈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워낙 또 시장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수급들이 3월달, 4월 만치를 했을 때 그렇게 막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먹을 거를 좀 찾는 것 같아요.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을 좀 찾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대한제당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일단은 상한가를 도달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장에서도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공략을 하려고 하면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밖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만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테마주들을 전부 다 공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에 좀 말씀드릴 그 힌트는 금리 인상이 종결이 됐다는 힌트가 또 있는데요. 그 부분 제가 다음 정보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대한제당은 따로 뭐 전략이나 이런 제시는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고 딱 공략하시다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제당이었습니다. 오늘 9%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설탕 가격이 2011년 이후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주도 테마가 부재한 가운데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강하게 수급이 쏠렸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한 부분도 한 몫을 더했습니다. 이 곡물과 설탕 관련주 전략에 대해서는 시장 거시적 요인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세가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다양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쪽으로 움직였던 네. 아모그린텍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예전에 제가 추천해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종목이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릴 때는 정말 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특징주까지 소개해드릴 정도로 많이 이제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종목이 이제 올라온 이유는 이제 히토류 가격이 요즘 많이 올라가고 네. 또 미중 간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 때문에 히토류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페라이트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올라갔던 이제 흔히 말하는 테슬라 테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이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 네. 흐름을 보면은 제가 작년에 좀 떨어질 때 추천했을 때 그때 이 회사는 차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실적만 보고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실적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뭐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뭐 장밋빛 전망들이 요즘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을 때가 14,000원대였었는데 조금 제가 선취매격으로 잘 드렸던 거는 같은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늦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작년 12월 달, 1월 달 주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실적을 믿고 사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고수익을 내시는 거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늦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를 좀 보시면은 오늘 호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히토류 관련 테마 또 오늘 테슬라 관련주들 막 올라가고 하면서 주가 올라가고 했는데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거래량이 지금 1,000만 주가 나온 게 얼마 만이냐면 상장하고 나서 지금 이 시세가 나온 게 거의 1년도 더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21,500원까지 갔다가 쭉 무너지면서 이제 대규모 차익 실현들이 오늘 나온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증시가 많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많이 이제 선호하시고 예전과는 다르게 좀 기업을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투자하시는 패턴들이 조금 더 달라졌어요. 그만큼 안전한 종목들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처럼 이미 올라온 종목을 보지는 마시고 이 종목이 실적이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까지 좋을 겁니다. 제 전망이 틀리지 않다면.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공략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이번에 하락기로 접어든다고 하면은 한 15,000원 선까지 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그쯤에서 천천히 좀 모아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목표가도 2만 원쯤 잡고 그래서 15,000원대쯤에서 모아서 2만 원에서 파는 전략을 저는 제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분들이 이제 파는 시점이니까 네. 지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도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어차피 실적 내년, 내후년까지 좋을 거니까 굳이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정 구간 되면은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노란톡방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전문가님을 추천주기도 했던 아모그린텍이었습니다. 장중에 23% 급등, 또 윗골을 달며 8%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히토류 테마로 테슬라 주요 공급사 히토류 대체, 자성 소재 확보를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도 상승에 대한 한몫을 더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지향해 보자고 말해주셨고 15,000원까지 조정 나오며 그때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현 대표님의 다음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한 종목인 덕양산업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한 섹터를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되냐면 이제 지난주에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끝물이 됐다. 그래서 FOMC 의사록에서 이런 좋은 발언을 또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5월 초에 그리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금리 인상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한 업종들 계속 살펴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낙수 효과를 기대해보려고 하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뭐 워낙 한정적이죠. 현대차, 기아차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자동차 부품 쪽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이 좋고 수익성이 좋고 현재까지도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들은 현재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비중,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덕양산업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동차 내장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최근에 배터리 모듈을 유럽에서도 공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3월 달 이번 달까지 했을 때 200% 이상의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원인으로 좀 따져보자면 결국엔 정부 국책 사업에 대해서 선정 업체로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덕양산업에 대해서 실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실적은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모두 한 1, 2% 정도 내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20% 정도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제 부채 비율이 400%가 넘다 보니까 아마 총자산 이익률로 따져보게 되면 이제 부채를 합한 수익률로 따져보게 되면 거의 이제 절반으로 깎이겠죠. 절반 이하로 깎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덕양산업을 살펴보면 기술력은 이미 정부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수익성 면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이 나는 기업으로 판단 좀 했을 때는 수익성 조금 또 제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주가 상승을 봤을 때는 실적에 의해서 상승한 건 아니고 2차 전지나 관련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좀 보여졌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덕양산업을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22% 상승해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 더 갈까 아니면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하는데 이런 판단은 또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보다 더 갈 수 있는 우리가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은 제가 오늘 도전 상한가 종목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덕양산업도 앞서서 재단과 마찬가지로 따로 전략 제시는 해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이런 종목만 있다라고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 덕양산업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마무리 기대감으로 자동차주, 부품주 주목해보자 말해주셨고요. 덕양산업의 부채 부분 짚어주셨고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보다는 수급으로 오른 점 말해주시면서 덕양산업 외에 안전한 자리에서 부품주를 살펴보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좀 장중에 갑자기 하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바이오니아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다른 종목들에서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져요. 요즘 아시겠지만 우리 증시가 좀 잘 가다가 이제 4월 한 중순 지나고 나서부터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부 홀딩스 기업들이라던가 좀 연루가 된, 안 좋은 일이 연루된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서 좀 이렇게 경각심들을 갖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또 이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바이오니아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회사가 이제 탈모 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또 자사의 그런 쇼핑몰을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이제 이번 달 초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픈했으면은 이제 판매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속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장사 안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았었는지 오늘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갑작스럽게 좀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어떤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고점 기준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다는 걸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니아는 주가를 현재 위치를 잘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고점이 6%인데 종가가 하한가니까 30%보다 더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올해 연초 주가가 한 26,000원 정도, 그리고 작년 저점이 한 22,000원 정도니까 바닥에서 벌써 한 주가 한 3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지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탈모 관련 재료들 그리고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또는 화장품주 다 좋다고 봐요. 다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버틴다 하더라도 다시 전고점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저는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빠진 건 저도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되돌림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 상승이 다시 77,000원을 넘어서 8만 원, 9만 원을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평가주보다는 제가 요즘에 아시겠지만 한 1, 2주 전부터 저는 이제 바닥주만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지금은 맘 편하게 그냥 저가주만 사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과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상한가 종목도 완전 저점에서 들어간 종목입니다. 만약에 4월 달 말처럼 증시가 또 출렁이더라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말미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니아였습니다. 2주간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탈모 완화 화장품 출시 후에 오늘 갑작스레 급락을 했는데요.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 3배 정도 오른 수치였습니다. 탈모, 리오프닝, 화장품 모두 좋은 재료이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체크해드렸고요. 바이오니아 오늘 하락에 따른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으로 전망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수선합니다. 네. 이 어수선이라는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은 게 오늘 아침에는 장이 그래도 좋았죠. 지난주 그쵸 네. 미국 영향을 받아서 스타트는 좋았다 그랬는데 오후에 다 무너졌거든요. 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이죠.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참 변수가 많은 지표예요. 금리는 사실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상치대로 흘러가는데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까지 맞았던 적이 1년에 12번 중에서 한 10번 정도가 틀려요. 그만큼 변수가 큰 지표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다들 이제 뭐 단타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달 지금 이제 본격적인 주가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투자 심리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악재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 주장을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 중간중간 출렁임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해왔어요. 아직도 저는 그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많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월 달 투자 전략과 함께 제가 또 오늘 준비한 종목까지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4월 말 5월 초에 드렸던 종목들의 성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잠시 후 이제 AS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싸게 들어가서 또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 같이 공개 드릴 거니까요. 8시 공개 방송에서 또 이야기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걱정 많고 불안감 많은 5월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4월 24일에 매수했던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주말 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오늘 13% 급등, 또 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엔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래생명자원, 곡물주 계속해서 시세에 더 갈까요? 이번 주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요. 네. 이 곡물 협정이 18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리스크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다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정치적으로 튀르키예와 유엔이 계속적으로 이제 협정과 관련해서 조율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양국 사이에서,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곡물 협정까지는 좀 오케이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그러면 이 설탕, 뭐 사료 이런 곡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관련한 곡물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올라갈 것으로 좀 그 위험성에 의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포인트는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곡물의 주요 품목들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고 크게 영향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곡물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원인은 결국에는 2021년 1월 달부터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 시기는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우려감으로 인해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6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는 그렇게 막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미래생명 자원도 이 테마주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굳이 이런 종목을 또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재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매도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종목을 좀 제시한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18일 만료되는 곡물협정 앞두고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시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주요 곡물 가격들 아래 구간에 위치해 있고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서 말해주신 것처럼 우려감에 따른 상승 테마 추세인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일에 매수했던 셀바스 AI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AS 때도 보유 전략 주셨고 목표가 도달 후에 재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6% 가까이 오름세 마감도 2% 넘게 상승하며 거래 끝이 냈는데요. 기존 3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올해 가장 수익률을 많이 냈던 펀드가 IT 펀드 쪽입니다. 최근에 뭐 아마존, 뭐 관련해서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국내 펀드 안에서도 이런 그 AI 관련한 펀드들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 초에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랐지만 탄력적인 테마성입니다.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바스 AI 이제 AI 관련한 기업들 안에서 매출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AI 관련주들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AI 관련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하는 이슈로 인해서 올 초에 많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내에서 1위를 다투고 있고 실제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재작년 대비 전년 매출도 또한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 면에서는 사실 좀 그 부분은 좀 아직은 성장 단계이고 다만 우리가 놓고 보자면 성장이 고속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조금 낮지만 그래도 지금 AI 관련한 종목들 안에서 올 초에 탄력적인 시세 흐름을 셀바스 AI가 보여줬다는 점이 좀 특이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35,000원대까지 기록하고 지금 2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나서 1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셀바스 AI는 계속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도 3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고속 성장 보이는 AI 종목으로 AI 업종 내에서도 주가 탄력적인 움직임 보였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수 전략 드렸기에 3만 원 보유 의견 동일하게 남겨주셨고요. 또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덴티움입니다. 지난 AS 때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으로 의견 주셨고 보유 주셨는데 오늘은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덴티움은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덴티움은 사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수익성도 워낙 또 높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기존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어갔고 순이익률 또한 2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뭐 침체 우려 뭐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덴티움의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 그리고 현재까지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보다 계속적으로 상향을 해드릴 겁니다. 그 전략에 대한 제시는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시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상세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덴티움 경기 방어주로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그대로 유지했고요.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4일에 매수했던 KC코트를 네 번째 전략주이고 세 번째 때 30% 넘는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다시 또 하루 만에 12%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응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KC코트에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KC코트렐이 이제 그 지난주 딱 한 번 제가 출연했는데 네, 다음 날 바로 이제 올라가지고 목표가를 달성은 좀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한 4,400원 정도까지는 원래 이제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수치로는 5% 이상 보면은 자유분할매도 하세요라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이미 매도 사인을 드리긴 했는데 더 보실 분들은 4,400원까지 보세요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한 4,000원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4,400원 구간이 제가까지 좀 더 보자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한 4,000원 넘어서면은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으로 조금 요건 수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노란톡방에 계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저는 이제 수익 구간 들어가면은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방송상에서는 목표 도달했지만 저는 며칠 더 지켜볼 거고요. 아직 못 파신 분들 계실 거니까 노란톡방 오시면은 거기에서는 제가 매도 사인 다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직 끝난 흐름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히토류로 많이 올랐고 오늘 히토류주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같이 조정을 좀 준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 저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수익 구간 나오면 정리하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C코트를 보유하셨다면 4,000원 선에서 수익 실현 전략 주셨고요. 전문가님 채팅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도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3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 DIC입니다. 2주 전 AS 때 2주 정도 지켜보자 의견 주셨고 지난주 목요일 날 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DIC는 매도 전략 주셨을까요? 네, 딱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 매도를 드렸어요. 중간에 이제 좀 종목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많이 이거를 이제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뭐 저의 전략은 항상 똑같아요. 목표가 그냥 주문 내놓고 놀고 계시면은 알아서 체결이 된다 이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급등을 했을 때도 지켜보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도 사인은 드립니다만 DIC는 조만간 이 자동차 테마가 살아있는 한 저는 다시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기업이고 재료가 확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재공략하실 분들은 저희 방송과 노란톡방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DIC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자동차 세마 살아있는 한 다시 전략해볼 종목으로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7일에 매수했던 방산 드론 관련주 퍼스텍입니다. 수요일 AS 때 이제 4,900원 선까지 열려있다 AS 주시고 다음 날 목요일 날 장중에 15%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퍼스텍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 수익 구간에 왔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요즘에 저는 기회 되면은 그냥 다 현금화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다행히 이제 잘 팔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매도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런 구간이었고요. 저는 4,900원 이상을 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5,000원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수익 실현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본전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면 되겠고 이렇게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사거나 아니면 저가에서 사는 게 요즘 저의 매매 트렌드 전략이고요. 네. 시장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저희가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종목들은 저는 이제 무리수 두지 말자. 지금은 안전하게 가자. 요거니까 잠시 후 공개되는 저의 종목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변동성 큰 시장에 맞춰서 저점 매수에 수익 내는 종목들 전략 주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주 세코닉스입니다.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AS 때 보유 전략 주셨거든요. 세코닉스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다면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짚고만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 자율주행차라던가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번 돌았어요, 지금. 네. 배터리 한번 가고, 자동차 부품 가고, 또 IRA 수혜주 가고. 마지막에 남은 게 다시 이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인데 이쪽 관련주들이 요즘 좀 심상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세코닉스를 제가 드린 지는 좀 됐지만 지난번 우리 아모그린텍 기억하시는 분들 네. 제 추천가 대비해서 바닥 찍고서 50% 이상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코닉스도 요거는 잘 들고 계시는 게 더 유리한 그런 현재 주가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증시 하락에도 많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코닉스 잘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도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함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추천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네. 자동차 부품 쪽 네. 좀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에 대한 좀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또 실적이나 뭐 시황적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좀 뭔가를 좀 타개할 수 있는 업종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5월 달부터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좀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 쪽은 좀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종목명은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종목명에서도 나오고 있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부품사, 자동차 부품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차량용 시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일단은 동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처는 결국에는 현대 기아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 지금 기아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도 봤을 때 현재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4월 말부터 5월 달 사실 좀 변동성이 많았던 시장이었고 그 흐름 안에서도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의 흐름이 살아있는 업종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는 현대공업 잘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수급적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차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현대공업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주식의 기본 원리로 좀 봤을 때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 원리죠. 그래서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단은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고가 대비했을 때 14% 이상 급등을 보여줬지만 충분히 주가적인 흐름에 있을 때 주가 연속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뭐 장 막판에 좀 밀리면서 6%대 상승까지 조정이 보여주면서 마감이 좀
줬지만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5월 달에 주목해 볼 섹터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은 목표가는 9,500원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목표 수익률은 5% 정도가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8,600원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 좀 짧게 보면서 공략을 좀 해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익이 도달할 때 그 이후에 2차적인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이 흐름 상승세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주로 부진한 반도체 업황 대비해서 추천 주셨습니다. 현대공업입니다. 현대차, 기아 제품 수요처이죠. 현대차, 기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점 짚어주셨고요. 차트상으로도 추가 상승 연속선 남아있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9,500원, 손절가 8,6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네. 마인드로 예전에 수익냈던 종목들을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제가 처음 추천드릴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드린 종목들은 또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좋은 종목을 재탕을 한번 하려고 하고요. 과거의 저의 종목들 중에서 3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종목이 다시 또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와서 가져오게 됐고요. 이 기업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PCB 기판이라는 재료가 있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이제 반도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이 그 PCB 쪽 주가 분위기들이 괜찮아요. 또 우상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전기차 충전기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차 지금 보급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충전소를 대량으로 늘리라고 그렇게 정책 발표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장은 커지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만든 이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수출을 지금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고 길을 터주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지는 재료, 커지는 시장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아까 특징주 얘기했을 때도 바닥주 얘기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더 얼마나 내려갈까 싶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추천 한번 드려서 수익 냈을 때가 보시면 요 구간이거든요. 그때도 바닥이라서 한번 들어가서 익절 한번 하고 좋은 네. 구간이 또 와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30% 이상 수익 내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좋은 구간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디테일한 전략들 나갈 거고요. 목표가는 5% 이상 잡고 있는 종목이니까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8시 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 종목입니다. 과거 전문가님의 전략주였고요. 30% 넘는 수익률을 보인 종목 제 전략 주셨습니다. 기판 관련해서 삼성전자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전기차 수 증가에 따른 더 커질 시장으로까지 이야기 주셨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바로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네.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달에 폭락했던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위축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현재 시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초부터 저의 시황 전략들이 대부분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과 제가 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추천드리는지, 바닥에는 안전한 걸 드리는지, 그리고 의외로 또 종목들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제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5월달 한 달을 좀 준비하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정들 체크 간단하게 한번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종목들, 여러분께 공개 방송에서 오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또 종목들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오시면은 추가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걱정되신다면 잠시 후 8시 방송에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얘기 하나 들어보시고 가서 내일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에 따른 위축된 투심을 이겨낼 수 있는 5월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주요 일정 체크와 함께 수익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다루어 주신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